자, 무액포도는 아까 샤인머스켓하고 똑같습니다. 씨를 없애서 재배하는 건데 씨를 없앤다라는 표현을 하면 좀 거부감을 가지고 있는 그 소비자들이 있어요. 근데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거는 포도에 등록되어 있는 농약이고요. 그 개화기 때 처리한 게 수확기 때까지 남아있지도 않고요. 첫째는. 그래서 소비자에게 아무 이상이 없는데 그거를 일부 안 좋은 사람, 심보가 못된 사람들이 악의적으로 이용을 해가지고 그걸 아주 굉장히 포도 농가들에게 큰 피해를 주고 있는데 전혀 그런 건 없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상품과율이 높아지는, 그래서 실제 소비자들이 보면 씨 없는 포도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씨 없는 포도하고 씨가 있는 포도 어떤 거 먹을래 이러면 대부분 씨 없는 걸 먹겠다 그러고, 특히 어린애들, 초등학생, 유치원생, 중학생 이런 친구들한테 가면 거의 100% 씨 없는 포도 먹는다 그러지 씨가 있는 걸 먹는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리깨 포도가 굉장히 급격하게 늘어났던 이유 중에 하나도 이런 씨 없는 재배를 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무액포도 특징은 뭐냐면요, 씨가 있는 포도하고 차이가 결정적인 게 뭐냐면, 여기 보시면 같은 나무에서도 이쪽 오른쪽에 있는 원은 지혜 처리를 안 한 거예요. 꽃이 폈을 때. 왼쪽은 지혜 처리를 제가 한 겁니다. 보시면 왼쪽이 더 송이도 많고 알도 굵고 색깔도 빨리 들어왔죠. 오른쪽은 어떻습니까? 얼거지기도 했고, 그죠? 그 다음에 안 익은 것도 있고 과리 크기도 뒤죽박죽이죠. 근데 이게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느냐? 포도라는 건 결실이 되고 나면 어느 정도 기간까지는 알이 굵어지는 시기가 있습니다. 그걸 과립비대기라고 하는데, 과립비대기가 끝나면 무슨 다음 어떤 단계로 넘어가냐면 씨가 생겨야 돼요. 그걸 우리가 딱딱한 씨가 생기는 시기다 그래서 경액기라고 표현합니다. 포도에서는. 그러니까 과립비대기 다음은 경액기인데, 경액기가 이 오른쪽에 있는 애는 씨가 생기겠죠. 지혜 처리 안 했으니까. 그죠? 씨가 생기는 기간 동안에는 그 기간이 있어요. 근데 얘는 어때요? 왼쪽은 씨를 없앴죠. 아예 처음부터 없앴죠. 그러니까 씨가 생기는 시간이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빨라지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무액포도를 하면 5일 정도에서 7일 정도까지는 수확기가 원래는 땡겨집니다. 예, 실제는 땡겨지죠. 그래서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1차 처리하는 기준이 되게 1차 처리하는 시기가 되게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꽃이 폈느냐 안 폈느냐를 구분할 때 보면 이제 파란색 원처럼 이렇게 깨끗하게 떨어지면 폈다라고 생각을 해요. 누구나 다. 근데 빨간색 원에 있는 것 같이 꽃덮개만 이렇게 덮여 있고 꽃덮개가 들려 있거나 벌어져 있으면 이제 이게 핀 거냐 안 핀 거냐. 핀 겁니까 안 핀 겁니까? 핀 거죠. 네, 핀 거로 보는 겁니다. 이건 꽃이 폈다. 까만색 원에 있는 건 뭐예요? 이건 안 핀 거죠. 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일단 구분을 하고요. 실제로 이 한 송이를 예를 들면 여기 보시면 빨간색 원에 보면 이렇게 더러더러 안 핀 녀석들이 있어요. 이런 게 한화수에 한 5-6개 정도까지는 괜찮습니다. 이때가 1차 처리 적기죠. 왜냐하면 여기는 끝에 있는 애까지 필 때까지 기다리면 이쪽에 먼저 핀 애들은 뭐예요? 얼거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더 늦출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1차 처리가 들어가 주는 게 딱 적당할 것 같고요. 아까는 4에서 5cm를 남기라 그랬는데 요건 조금 덜 남기는 게 좋습니다. 3.5cm 정도. 그래서 여러분 새끼손가락 2마디 하면 3.5에서 대부분 4cm입니다. 예, 한번 자로 한번 재보세요. 댁에 가셔서 거의 3.5에서 4cm입니다. 저도 짧은데도 3.8cm더라고요. 재보니까. 그러니까 그 정도 남기면 됩니다. 그래서 나머지 위에 건 다 제거하고 어깨 송이는 남겨놓는 게 1차 처리하고 나서 끊어주는 거예요. 왜냐면 1차 처리는 꽃이 폈을 때 하는 거니까 꽃이 안 핀 애는 넘어가야 되거든요. 근데 꽃이 핀 놈은 처리하고 잘라주고, 그 다음에 헷갈리죠. 근데 치려고 봤더니 어깨송이가 없어요. 그럼 뭐예요? 걔는 벌써 친해져. 1차 처리 하내고 봤더니 어깨송이 남아있어요. 그러면 2차 처리하고 어깨송이 따주고 이러면 혼동이 덜 되겠죠. 자, 그래서 화수 정리하기 전에 이렇게 남겨져 있던 거를 화수 정리하면 이렇게 남기죠. 그래서 이 정도 남기고, 그 다음에 요거를 지혜 처리하고, 그 다음에 여기 색을 칠하는 건 뭐냐면 1차 처리한 날짜가 틀려지면
1차 처리한 시기가 너무 떨어지면 2차 처리도 그만큼 떨어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표시를 하는데, 이거는 저희처럼 이렇게 페인트 가지고 색칠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마커 가지고 이렇게 표시하는 분도 있고, 아니면 집게를 찝으시는 분도 있고, 끈으로 이렇게 묶는 분도 있어요. 그거는 편하신 대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헷갈리지 않도록, 혼동되지 않도록 적어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알속기를 하고요. 그럼 이제 수확기 되면 550g짜리 타프루트입니다. 저희가 했던 타프루트 농가에서 찍은 건데, 요렇게 하면 요 농가가 요게 2012년도인가 13년도에 했는데요. 2kg에 2만 원 받았습니다. 2만 원 가까이. 예, 요렇게 하면 됩니다. 거봉으로 2만 원이면 최고가죠. 그래서 숙기는 한 요 정도쯤 됐을 때, 적어도 1단계부터 10단계까지 있을 때, 우리가 8단계 이상 정도 됐을 때 수확을 하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대부분 보면 9월 중순 이후에 나오는 포도들은 다 7단계나 6단계, 심하면 요 5단계까지 돼서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죠? 예, 왜냐하면 이게 거봉은 색이 한번 안 들면은요, 계속 안 들어요. 예, 빨간색이 까매지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래서 거봉이 색이 잘 드는 건 어떻게 되냐면요, 다 녹색인데 갑자기 검은 점이 막히듯이 하나씩 이렇게 색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송이는 까맣게 돼요. 근데 전체적으로 붉은스름하면서 색이 들어온다. 그러면은 그거는 까매지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안 돼요, 색이.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까만 점 박히듯이 막 들어와야 돼요. 근데 이렇게 되려면 적어도 8단계 이상 되려면 점 박히듯이 들어와야 됩니다. 근데 그 밑으로 뭐예요? 불구스레하게 들어온 거죠. 그래서 안 익으니까 계속 기다려요. 9월 중순이 돼도 안 익어요. 그럼 그때는 따서 팔아야죠. 그러니까 이런 포도가 계속 나오죠. 그래서 제가 안 익었잖아요 라고 여쭤보면, 예, 제가 늘 하는 말이, 그래도 먹을만 해라고 대답을 하세요. 예, 맛있다라고는 안 합니다. 또 먹을만 하다 그러지. 근데 실제로 보면 소비자들한테 맛없는 거 주는 거죠. 그냥 먹을만한 거를 파는 거고. 자, 그래서 이 대립계 포도도 생장졸제 2번을 처리하는데, 아까 했던 대로 만개에서 만개의 2일입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만개는 완전히 다 폈을 때가 아니고 90에서 95% 정도 피었을 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1차 처리 목적은 아까 똑같아요. 씨를 없애는 거. 그 다음에 농도는 12.5에서 25. 이건 왜 그러냐면 지베렐린 농도가 높아질수록 씨가 잘 없어집니다. 그 대신에 과경축도 딱딱해져요. 농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과경축이 딱딱해져서 탄립이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지베렐린 농도를 조금 낮추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12.5에서 25ppm인데 요새 저는 처음에 할 때 12.5ppm으로 지금도 하라고 그래요. 교육할 때. 근데 예, 진흥청에서 요 근래 나온 자료는 전부 25ppm으로 올리자 그래요. 저한테도 전화했더라고요. 25ppm으로 올려서 하는 게 어떻겠냐 그러길래 괜찮다고 올려도 상관없는데 그러면 이제 좀 딱딱해져서 탄립이 늘어나지 않겠냐 했더니 자기들이 실험해 봤는데 탄립률이 생각했던 것만큼 그렇게 높아지지는 않더래요. 그래서 25ppm도 괜찮다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도 15에서 25ppm 뭐 편하신 대로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거기에 더클이 1.25에서 2.5ppm 정도 섞어서 1차 처리하시고, 두 번째는 2차 처리는 10에서 14일 정도. 이것도 아까 했던 씨를 없앴기 때문에 씨가 없어서 알이 안 굵어지죠. 그러니까 과립비대를 위해서 지베렐린 25ppm 내지는 더클이를 혼용하는데, 더클이 혼용은 여러분들 자의에 맡기겠습니다. 그래서 하지 말라 그래도 안 하시는 것도 아니고 대부분 하시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그만큼 과립비대에 비해서 당도는 떨어지는 건 분명하니까 그거는 감안하셔야 됩니다. 착색 증진 방법. 거봉에 있어서 착색 증진이라는 거는 가장 민감한 거죠, 사실은. 왜냐하면 어떻게 색을 내느냐를 여기 보시면 제일 좋은 방법이 뭡니까? 착과량을 줄이는 거죠. 사실은 착과량을 줄이는 게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제일 싫어하는 거죠. 왜냐하면 착과량을 줄이는 시기가 착색기거든요. 그 전까지 막 송이가 작을 때 포도가 막 형성될 때는 마음 놓고 잘라요. 근데 착색기 되면 알이 다 굵은 튀잖아요. 그러니까 송이가 재송이 모양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시기에 끊어내라 그러면 막 부들부들 떠세요. 가위를 가지고 막 떨려가지고 이게 가위질을 못 하실 정도로.
그게 되게 겁내는. 그래서 거봉이 야간 온도 23도가 착색기 때 넘어가면 색이 안 납니다. 그거는 거봉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라서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착과량을 줄이든지 착색제를 살포한다. 이거는 빨간 포도를 까맣게는 못합니다. 아무리 좋은 착색제라도 그건 불가능해요. 조금 덜 까만 거를 까맣게, 붉은 거를 조금 더 붉게 하는 정도라고 생각하셔야지, 이거는 빨간 거를 까맣게 만들어주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오산입니다. 그렇게는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착색제도 그냥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제가 볼 때는. 예. 그 마지막으로 뭐냐면 박피죠. 지금까지 나온 방법 중에서는 박피가 제일 좋아요. 근데 박피하는 농가들이 제가 되게 좀 서운했던 게, 박피 교육할 때 요 반드시 밑에 유의점이라는 걸 제가 설명을 드리거든요. 뭡니까? 신맛이 남아있을 수 있으므로 충분히 익히고 반드시 맛을 보고 수확한다 라고 분명히 말씀드리고 교육할 때마다 강조를 함에도 불구하고 부관에 계신 분들 중에 몇 분이 저한테 제가 박피 교육에서 신포도 나온다고 얘기를 하고 하시는 분이 있대요. 그분이 생각하시기에는 박피라면 신포도가 나온다. 맞습니다. 왜? 박피를 하면 뿌리로 가야 될 양분을 모두 다 가로채기 해가지고 포도 송이로 보내주는 거예요. 그 통로를 끊어가지고 통로가 다시 연결될 때까지는 뿌리로 양분이 안 내려가거든요. 그러니까 포도가 빨리 색이 오고 빨리 익어요. 당도도 올라갑니다. 근데 신맛은 그대로 있어요. 신맛은 기다려야 되거든요. 온도가 높아서 온도에 의해서 분해가 되는 거기 때문에 기다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만약에 그 포도를 뒀다면 색이 붉은색이 나면서 안 익은 게 계속 지연이 될 포도를 일단 색은 내놨잖아요. 그죠? 당도도 높여놨습니다. 그러면 며칠 기다리면 돼요. 그 기다려서 단맛만 나면 신맛만 빠지면 아주 좋은 포도가 되는 거죠. 그렇죠? 색깔 잘 났고 당도 높고 신맛이 적은 아주 좋은 거봉 포도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며칠을 못 기다려요. 왜? 하루하루 가격이 떨어지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못 기다리니까 색깔이 나면 그대로 따서 팔아버리니까 신맛은 그대로 남아있죠. 그러니까 그대로 나가면 신포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생산하는 포도가 신포도가 되죠. 그래서 고경의 일부 장목반에서는 박피하는 농가 다 제명시켜버리기도 했는데 제가 그러지 말라 그랬거든요. 그거는 농가가 그 일부 농가가 빨리 따서 그런 거지 박피 자체가 나쁜 건 아니거든요. 박피는 지금 계속 여름에 열대야가 늘어나요. 열대야 일수가 늘어나고 여름이 더워지잖아요. 그런 데 있어서 거봉을 재배하는데 색을 낼 수 있고 제대로 재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단 세력이 떨어지죠. 박피하면 분명 세력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착과량을 적정하게 조정하고 신맛이 빠질 때까지만 기다린다면 아주 좋은 재배법이죠. 실제로 부관에서 작년에 아직 다음 주 목요일이 부관인데 거기 가면 아마 그분 오셨지 싶은데 그분 한 분이 박피를 처음 6년생 나무에 해보고 싶다 그러셔서 가르쳐 드렸어요. 근데 그분 굉장히 농사를 열심히 하신 분이죠. 500평밖에 안 하는데 520평인가? 예. 근데 작년에 2천만 원 넘게 벌었습니다. 거기서. 기다렸대요. 색이 잘 나더래요. 정말 잘 납니다. 근데 주변 분들이 왜 안 따냐고 다 익었는데 빨리 따지. 이분은 먹어보니까 신맛이 있더래서 아직 따면 안 된다고. 계속 기다렸대요. 신맛 빠질 때까지. 신맛 다 빠져서 먹어보니까 정말 맛있어서 출하했더니 가격이 막 올라가죠. 그러니까 포도는 내 입에 먹었을 때 맛있으면요 숙깁니다. 그게 숙깁니다. 예. 그러니까 박피를 하는 것 자체가 나쁜 건 아니니까 이렇게 미안한 양심의 가책을 받으시거나 그러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박피는 보시는 것처럼 껍질 바로 밑에 있는 양분이 이동하는 통로를 끊는 거예요. 한 바퀴 뺑 완전히 돌려서 끊어야 돼요. 만약에 이어진 부분이 있으면 그쪽을 통해서 내려가기 때문에 박피 효과가 없죠. 그래서 박피를 할 때는 360도 깨끗하게 돌려서 끊어내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 주간 박피를 하는데 이런 기계를 가지고 돌리죠. 그래서 뺑그르르 돌리면 여기 이렇게 깨끗하게 이렇게 될 때까지 끊어냅니다. 그래서 박피 시기를 언제 하느냐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정확하게는 개화를 기준으로 해서 대략 30에서 35일 사이에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내 밭에 포도
꽃이 언제 폈느냐, 만개가 언제냐를 판단하셔서 30에서 35일 정도에 하시면 되고요. 또 하나는 시기는 이제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어떤 분이 넓게 하는 걸 좋아하시는 분이 있어요. 예를 들면 여기 박피 넓이가 얼마입니까? 0.5cm라고 돼 있잖아요. 0.5cm면 왠지 좁아 보여요. 1cm나 1.5cm 좀 넓게 하면 효과가 더 좋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농가분들이 막 1cm, 1.5cm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넓게 하는 게 그럼 효과가 더 좋으냐? 아니에요. 일본에서 나온 자료를 보면 5mm, 그러니까 0.5cm로 했을 때가 색이 제일 잘 납니다. 의외의 결과죠. 1cm나 1.5cm보다 0.5cm가 훨씬 박피 효과가 좋아요. 박피 효과가 0.5cm가 제일 좋은데 굳이 1cm나 1.5cm 할 필요 없잖아요. 그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여러분들이 너무 넓게 하는 걸 하실 필요는 없다. 절대로.